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3월 5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의 성명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의 핵심은 요 BTFP 프로그램입니다. 액면가의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미국 은행의 대부분 다 채권 평가 손실이 나 있는데 그게 은행 손실이 약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뱅크런, 그러니까 예금 인출 사태가 오면 좀 돈이 쪼달릴 수가 있는데 액면가로 다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뭐 이제 은행 쪽 부분은 다 해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강하고 노동시장도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GDP는 2023년을 제일 저점으로 해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계속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소 낮아지는 했는데 최근에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2%까지는 아주 길고 험한 여정이 될 거라고 아주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간 은행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없는 상태고, 따라서 지속적 금리 인상이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기자회견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보다는 뭐 신용경색이라든지 노동시장,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정책이 거의 기자회견을 보면 거의 등가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래서 금리는 0.25%를 인상했다. 요게 성명서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 부분인데요. 미국 중산층이 주로 애용하는 이 레드북 소매 판매는 계속 침체 구간입니다. 5%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역사적 평균선을 거의 밑으로 내 침체 구간에 나타나는 수준이거든요. 소매 판매량이 5% 정도라는 거는, 증가했다는 거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침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 주택 판매도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은행들이 부도 사태 나고 뱅크런으로 인해 가지고 집을 불렁이 되니까 연준에서도 금리를 계속 상승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미리 판단하고 금리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이 뒤에 볼 지표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결국 살아있는 거죠. 아,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늘려서 인플레이션 혜택을 볼 수 있겠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파월 말대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얘도 은행 부도 사태로 금리가 좀 2주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역시 급반등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도 저렇게 되고 주택 판매도 급반등하고,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거의 제일 먼저 내려가다가 반등을 치고 올라오는 거는 결국은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엄청 크니까 제일 먼저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주택 판매 지표인데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 5개월째 상승하고 있죠. 새로 나온 이런 지표, 부동산 관련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급반등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시장에 자금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난번 봤던 M2 지표도 결국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내구재 주문인데요. 내구재 주문은 실물경제 쪽 지표죠.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감소로 나타났던 적은 거의 없는 편인데 내구재 주문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역시 침체에 빠졌다는 거죠. 결국 금리는 반고점에 서 있고 실물 경제 지표들은 이제 침체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혼조 구간에 지금 시장은 있는 겁니다. 네,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구매자 관리 지표입니다. PMI 지표라고 하는데 제조업도 갑자기 반등했습니다. 50을 기준으로 호황이냐 불황이냐 따지는데 사실 50 부근에서 호황이냐 불황이냐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지금 45까지 내려갔다가 4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늦춰지면 좀 이제 다시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니 구매부에서는 당연히 원자재를 사들여야겠죠.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뱅커런 사태가 난 이후로 대부분 다 선행지표들이 좋은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서비스 PMI는 53.8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면 은행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리는 거의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거의 121.25% 이상 내렸습니다. 5%에서 3.72까지 내려왔거든요. 시장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2년물 채권금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10년물, 5년물도 대부분 다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불황의 신호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금리 역전은 폭은 엄청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면 또 불황은 오지 않는데 실물 경제는 이제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은 반등해서 횡보로 점진적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예금 인출 사태는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채권을 액면가에 사주기로 하면서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들 손에 나 있는 부분이 다 해결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주간 움직임은 일단은 횡보로 예측됩니다. 전체적인 노동시장이 안정화 기조를 진입했고요. 일어나 봐야 앞으로 지역은행은 6개 정도라고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금리 사이클은 고점 부근에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실물 경기는 이미 여러 지표가 침체가 들었는데 선행 지표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부동산 지표도 좀 좋아지고 지금은 역시 혼조 구간으로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점진적인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주는 주택지표와 GDP, PC, 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GDP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고요. 침체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하락이 되겠죠. 네, 다음으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인데요. 크게 중요한 것만 경기 흐름과 실물경제 침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들만 번역했습니다.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은 그냥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다 패스했고요. 지금 미국 경기 흐름과 금리에 대해서 관한 주요 질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은행 사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질문인데 대답은 확실합니다. 예금이 안전할 정도로 큰 조치를 취했다는 것. 예금 인출은 지난주에 안정화되었고 우리는 이제 은행들 감독과 규율 강화 절차를 내부에 조사하는 부의장이라는 양반이 감독 부서인 것 같은데 그 양반이 계속 이렇게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SVB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면 엄청 특이한 경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이렇게 예금주들이 기업이죠. 기업들이 돈을 확 빼가니까 완전 순식간에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속도로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예금 이출 속도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기간에 은행에 일시적인 그 현금이 마른 거죠. 그게 부도로 파산으로 이어지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쪽에 이렇게 역사적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리뷰라고 하던데 리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올린 금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금리를 올려야 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파월이 하는 말은 우리 금융정책은 그런 단기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러면서 은행 사태 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대응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금리를 올리는 22조 트릴리언 달러가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현 상황에서 예측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올릴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긴축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중립적인 태도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신용 긴축 상황은 금리 인상한 것과 결국 시중에 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예금을 지불 못할 정도라면 그런 은행들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금리 올린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는 의미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강도가 약화되는 그런 의미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썼는데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월이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상품하고 주택 분야 상품 주택은 PCE 이번 주에 발표된 44%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 분야가 비주택 부분과 서비스 분야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고 이건 이제 임금 분야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매일 노동시장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머지 56% 부분이고 이 부분에 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대해서 파산에 대해서 물었더니 빨리 은행을 키웠고 그래서 금리 변동이나 유동성에 대해서 위험 해칭을 전혀 안 했다.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속도로 은행 자금이 빠져나갔다.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련의 이제 투자자 그룹들,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소문이 돌면서 그냥 불안감에 휙 돈을 다 빼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정황을 조사 중이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조사 발표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약점은 없는 건가요? 했더니 이건 은행 시스템상의 약점이 아니고 금리 변동과 예금 보증에 갖지 않은 그런 리스크, 손해 부분이 많은 그런 퍼센티지가 높은 은행일 뿐이었다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연준에서 볼 때 은행 시스템이 건강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일어난 은행 시스템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인데 상업용 부동산 이미 뭐 몇몇 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하며 상업용 부동산 걱정은 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고, 지금 데이터로가 갖고 있는, 연준이 갖고 있는 데이터로 볼 때 특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러면서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100% 개런티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예금주들을 보호할 툴을 갖고 있고 보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 사태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별개로 일단 연준에서는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면 추가적으로라도 더 할 수도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는 아직 기본 안에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입장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얘기고요. 은행에 대한 사건, 이번 이벤트는 이제 거의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 예금자 보호는 자기네들이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장은 특별히 내려갈 그런 요인들은 좀 막혀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침체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지금 혼조 구간에 있고요.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